음, 향신료와 메타버스라. 인류의 문명은 향신료, 스파이스에 전파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향신료와 같은 무게의 금과도 같은 하피러스의 가치를 가진 적도 있다. 향신료. 향신료를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메타버스가 과거의 향신료처럼 세계를 바꿀 매개가 될 것이라는 비유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를 이루는 주요 특성들을 스파이스 모델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스파이스 모델을 이루는 속성은 연속성, 실제감, 상호 운영성, 동시성, 경제 흐름 부터. 그래서 연속성을 먼저 보면은, 연속성에 관한 이야기. 앞서서 메타버스를 정의할 때 우리는 아파트가 살아가는 디지털식으로 풀어냈다. 연속성은 이 중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연속성.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경험과 기억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사람의 기억은 컴퓨터처럼 전원을 끄면 기록되지 않고 전원을 켜면 다시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향신료의 역사는 유럽에서는 고대 로마 향신료 생강을 먹었다. 즐겼다. 향신료. 12세기 십자군 원정 이후에 향신료 무역로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다. 이렇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연속성을 잘 보여주는 플랫폼이 바로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을 플레이하고 파티 로얄을 공간에서 공유를 하려고 한다. 실제감. 다음 성질은 바로 실제감이다. 메타버스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환경이다. 아바타끼리 접촉한다 해서 내 몸과 상대방이 접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느끼는 실체감은 매우 중요하다. 실체감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낀다. 이질감은 곧 현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몰입감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이런 실체감을 끌어올리는 것과 연관이 깊다. 오큘러 퀘스트 VR. 하지만 사람들이 시선이 너무 VR 헤드셋에만 너무 몰려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어떻게 오감을 자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실제감을 일으켰을까요? 해답은 바로 실제감을 일으키는 잘 짜여진 이야기에 있다. 실제감을 느끼게 해주는 잘 짜인 이야기는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한다. 최근에 이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사회의학 등 여러 임상적인 분야에서 헌트 킬러 내러티브. 다시 메타버스 세계관의 실제감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 내러티브는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야기가 단방향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과거 컨텐츠 매체를 보면 대부분 제공사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헌터 킬러의 예를 보면 소비자의 선택과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 내가 직접 세계관의 인물로 활동하는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호 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상호 운영성. 다음으로 알아볼 메타버스의 성질은 상호 운영성이다. 상호 운영성은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의 데이터, 정보가 서로 연동되는 성질을 말한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얻는 정보와 경험이 단순히 그 세계관 안에서 적용 가능한 지식이 아니고 현실 세계와 연동해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는 메타버스의 성격을 상호 운영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 존재하는 스마트 렌즈를 들 수가 있다. 최근에 각 국가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블록체인 기술 또한 상호 운영성과 관련이 깊다. 블록체인. 중앙서버의 신뢰성을 의심받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분산된 데이터는 그 때마다 다른 서버에 복제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조 사실을 대조하는 것이 용이하다. 가상화폐가 등장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통화는 사회적인 약속인데 만약 누군가 하나의 통화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 통화의 투명성을 믿지 않을 것이다. 복제에 저장된 정보가 사회적인 약속의 신뢰를 더해준 것이죠. 블록체인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세계의 재화의 신뢰성을 더해준다. 내가 디지털 제고에서 사용하고 버려들인 재화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한 게임 회사들 사이의 움직임도 보인다. 100군데가 넘는 회사가 아이템 버스라는 협의체를 만들었어. 게임 속의 아이템과 화폐를 현실 상호 연동되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동시성, 컨커런스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시간에 같은 세계관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하는 성격이다. 지금까지 등장한 가상현실 게임이 메타버스가 되기에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순히 제공자가 주는 경험을 천편일률적으로 따라만 가는 것은 메타버스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디지털 지구라는 말을 꼽는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지구는 어떤 모습인가요? 다양한 형상과 사회가 떠오를 겁니다. 자신이 현재 사는 문화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지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형이상학적인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나 혼자만 있는 지구를 떠올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만 있는 공간을 사회나 지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경제 흐름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질은 경제 흐름이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화폐와 거래 방식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하는 경제적인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사실 경제성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은 위에 설명한 다른 성경들의 기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큰 사건의 이유와 근간에는 경제적인 갈등과 흐름이 존재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지구인 만큼 당연히 현실과 비슷하게 경제적인 흐름이 중요하다. 또한 진화한 메타버스는 서로 다른 메타버스나 실물 세상과도 경제 흐름이 연동되어야 한다. 이미 특정 메타버스는 실물 세상과 연결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이다. 올해 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해서 큰 이슈를 불러모았던 러블록스에서 사용되는 화폐 로벅스는 실물 화폐와 경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달러나 은어로 로벅스를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로벅스를 현실의 재화로 환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외 청소년들이 유튜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러블록스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유저가 직접 만들고 그것을 로벅스와 환전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로벅스를 모아서 현실의 재화로 환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 메타버스가 지닌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다. 메타버스의 특성에 대해서.